안녕하세요. 저는 만드로의 이상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세미나에 연자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3D 프린팅 기술로 절단 장애인을 위한 전자예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고 현재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용과 창업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짧은 시간 동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2014년도에 창업을 했었고 이제 3D 프린팅 회사 만드로를 창업하고 나서 이제 첫 해를 보낸 다음에 이제 2015년도가 됐어요. 이게 창업의 둘째 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창업한 지는 6개월밖에 지났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주로 활동하던 곳은 네이버의 이제 3D 프린팅으로 유명한 카페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3D 프린팅 사업을 해갔었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게시판에 글을 보는데 하루는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2015년도 1월이니까 이제 뭐 겨울 언제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정상에서라는 한 분이 띄어쓰기도 잘 안 한 질문으로 이제 뭔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절단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사고로 양손 손목이 절단됐는데 이제 프레스기에 압착돼서 두 손을 잃었는데 그 전자예술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자기는 양손 절단 장애인이라. 근데 한쪽에 4천만 원씩 해서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세서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써 있지만 나이가 35살, 저랑 동갑이거든요. 81년생. 그래서 포기할래으나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좀 늦게 본 편이라 먼저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3D 프린터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써 있고 뭐 3D 프린터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뭐 어쩌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는 얘기. 또 다른 분은 뭐 의수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써 있고 세 번째 분도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 검색을 해봤죠. 제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동갑내기인 사람이 양손 없이 평생 살아가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일 거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글이 올라오기 한 6개월쯤 전에 2014년도 여름쯤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의공학 전공자 3명이 모여서 저렇게 뭔가 핑크색 팔을 만들었더라고요. 로봇 팔 같은 거를. 저 정도는 뭐 그게 완성도도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간단한 아두이노 전자회로랑 뭐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뭐 해골손 같은 골격이 있고 전자회로가 안에 들어있고 배터리가 있고 어깨에다 무슨 센서를 하나 착용했네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를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짜리 재능 기부의 계획을 잡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뭐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잠깐 도와주고 말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사무실에 아두이노라는 뭐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죠. 그래서 얼마 안 하는 몇천 원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두이노 키트가 있었고 그리고 센서 3D 프린터는 제가 3D 프린팅 사업을 했었으니까 사무실에 이제 놀고 있는 프린터들이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는 제 전공이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래서 나름 프로그래밍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기계학습, 상황인식 이런 거 그냥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회로 조금 있고 프린터는 사무실에 있고 재료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할 줄 아니까 모터만 몇 개 사서 한번 만들어서 재능 기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제작비를 주는 해커톤이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 말에 열리는 해커톤 행사가 또 경기도 판교에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이 서울 양재동에 있었는데 경기도 판교 멀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제 재료비를 10만 원을 주네요. 재료비 10만 원 사실 별도가 아니죠. 근데 저러 10만 원이라는 돈이면은 이제 모터를 5개나 살 수 있어요. 그럼 손가락마다 하나씩 달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쓰는 돈의 일부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제작한 결과입니다. 이제 해커톤에 나가서 뭐 1박 2일 동안 완성된 뭔가를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이걸 데드라인 삼아서 정상에서라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거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까지 구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걸 가지고 종이컵 하나 제대로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악력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단지 움직이기만 하는 손을 제가 만들었던 거죠.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저걸 만들고도 좋다고 막 사진도 찍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더 보태서 더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네이버 카페로 가서 그 정상회선님을 위한 2주 동안의 제작기라는 글을 이제 쓰고, 혼자서 하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고 이제 제 노하우를 공개하고 이래저래 하고 저는 이제 이 일을 그만하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좋아요를 올려주시더니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나르는 제 지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하룻밤 사이에 이 글이 무려 100만 명한테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문을 달아주시는데 대체로 의견들이 이랬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그 인용문은 요거였어요. 사람을 향한 기술이 아름답다는 거. 일종의 광고 문구 같은 녀석인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저 말을 한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강태원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프로필을 딱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웬걸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한테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고민을 정말로 시작을 했죠. 마침 이 네이버 카페에 썼던 글이 페이스북에 퍼날라지고 뉴스 사이트에서 퍼가고 사람들이 퍼날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옛날에 다음에 뉴스 펀딩이 있었어요. 거기에 담당 PD님이 이걸 보고 저한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고 역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거절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저를 설득을 해서 정말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재능 기부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일이 됐죠. 그 이유는 여기 써 있지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만 원이라는 후원을 해주시는데 1인당 보면 10,000원 정도이지만 어쨌든 제가 모르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임감이 좀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후원을 해줬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스스로도 그걸 헛되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예술에 대해 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에 가보기도 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자예술에 대한 문의의 답변글을 보면 담당자가 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자예술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필요한데 이제 실제로 쓰는 사람은 4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0.01%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비싸서 못 쓰는 제품인 거죠. 있어도 뭐 그림의 떡 같은 제품. 그래서 목표를 바꿨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상에서라는 한 사람을 돕다가 말아버리는 거는 정말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만 명이 더 있으니까 몇만 명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달에 한 명씩 도와봤자 100년을 해봤자 뭐 한 1,000명, 1,200명 이렇게밖에 못 도우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잡았죠. 제가 어쨌든 공대를 나온 사람이니까 공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기능과 성능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엄지랑 검지가 만나고 다섯손가락으로 잡고 놓고 성능은 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500g 정도의 5kg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게는 500g에, 그리고 재료비랑 판매가가 문제였으니까 이제 똑같이 스마트폰 가격 정도에 만들 수 있으면 똑같이 예전에 자동차 가격으로 판매하던 제품하고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 제품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몇 천만 원씩 하니까 그것도 5년밖에 쓰지 못하는 것들을 몇 천만 원이나 주고 살 수 있는 절단장애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최소한. 그러면은 속는 셈 치고라도 살 수 있는 가격이면 얼마일까 보니까 절단장애인분들이 손이 불편하니까 주먹진 손이라고 볼게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때 터치하기 편한 거는 보통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에요. 보통 화면이 크면은 예전에 비쌌어요. 갤럭시 노트가 98만 원씩 했거든요. 그럼 100만 원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속는 셈 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달마다 새 버전을 만들죠. 그래서 뭐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시행착오로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스타트업계에서는 일종의 MVP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밥 먹듯이 설계도를 변경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 달 만에 만든 3번째 버전을 보니 악력이라는 걸 구현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는데 여전히 이 손으로서는 꽝인 거죠. 이제 외형도 그렇고 동작 속도도 그렇고 뭔가 착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전자회로도 바깥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이제
수십 개가 갑자기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한 석 달 시간 쓰면은 쓸만한 게 나오겠지 하고 시작한 재능 기부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고, 또한 성능을 잘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공학도의 마인드에서 이제 문제를 다시 좀 쳐다보면은 다섯 손가락을 한 번에 잘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우리 손가락 하나도 잘 못 만드는데 다섯 손가락을 한 번에 만드는 설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설계 다 끝내놓고 조립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손가락 하나씩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검지 손가락 하나만 구부렸다 펼 수만 있으면은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다섯 손가락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도를 수정하는 거를 이제 바꿨고, 그걸 공학적으로 우리가 설계 모듈화 그리고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컨셉을 접목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네 번째 버전을 만들었죠.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 정말로 엄지랑 검지가 만나서 물건을 잡게 만들고, 또 다섯 손가락이 이제 파지 양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8달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4라고 네 번째 버전을 만들었는데, 참고로 마크라고 쓴 거는 이게 버전 1, 2, 3, 4 같은 느낌입니다. 굳이 뭐 아이언맨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름을 많이 쓰죠. 이제 뭐 일본의 뭐 이거 뭐라고 하죠? 그 카메라 브랜드 중에 한 군데도 이제 마크 1, 2, 3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냥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또 목표했던 30까지 어쨌든 개선을 했어요. 8달 만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계속 개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제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화의 목표를 잡게 되는데, 일단 3D 프린팅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3D 프린팅이라는 게 양산에는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양산이라는 거는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금형을 가지고 사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그 문제에 봉착을 했죠. 참고로 제가 오늘 손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일단 전자회수에 필요한 다섯 손가락이 움직이는 전자회수에 플라스틱 부품이 90개가 넘게 들어가요. 이걸 아주 좋은 프린터를 앞에 가져다 놓고 써도 하루에 한 개의 손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24시간이면 시간 비용이 많이 심하게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 부품은 금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비용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 만들어놨던 게 이제 모듈화를 했으니까 규격화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 손이면은 양손이잖아요. 그러면은 왼손 오른손 다르니까 금형이 두 벌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가락만 보면은 이것만 나눠놓고 보면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알 수 없잖아요. 뭐 그 정도니까 사실 금형을 많이 공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프린팅이 필요한 거는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이 절단 장애인의 이 손을 대체하기 위한 손은 전자식, 기계식으로 전동식 손을 만들었다 해볼게요. 근데 절단 부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팔꿈치 근처에 절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있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달라지고 두께가 다르고, 또 발육 성장 조건에 따라 어린애들은 또 다르기도 하고 매번 달라지니까 이 맞춤 제작을 하는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은 석고로 본을 떠서 그거를 가지고 양성 석고 모형이라고 하면 석고를 한참 다듬어요. 한 3일 정도 걸려서 겨우 전문가가 하나 정도밖에 못 만드니까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많으면 300만 원씩 받아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근전도 센서라고, 이제 손을 구부리고 펴려고 하면 사람의 의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육을 움찔하면은 잡고 놓고 하게 되는데 그 센서가 몇십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죠. 저희가 목표한 거는 스마트폰 가격에 완제품을 내는 거니까 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3D 프린터는 저희가 있었는데 마침 2015년도에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꽤나 좋은 3D 스캐너를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3D 스캐너로 우리가 인체를 스캔을 하면은 3차원 형상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의수나 의족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2015년도까지만 해도 아예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어쨌든 될 때까지 하는 그 시행착오 끝에 1년 만에 저 제작 과정을 정립을 했고, 그래서 스캐닝 후에 이제 모델링하고 프린팅하고 조립까지 저 역설계 과정을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전도 센서라는 게 많이 쓰임새가 없는 센서라서
의수나 의족에만 쓰이지 다른 곳에 안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직접 만들었죠. 그 기본 원리는 근육을 저희가 움찔움찔하면은 그 근육이 움직이는 상황에 미약한 전기 신호도 생체 신호로 만들어져요. 그게 전압으로 치면 밀리볼트 단위예요. 그걸 500배 정도 뻥튀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는 0에서 5V 정도의 신호가 된다고 할게요. 그럼 증폭한 다음에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 착용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이제 앰프로 스피커로 쏠 텐데, 근데 그런 간단한 증폭기 같은 회로죠. 그러니까 전기공학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2학년 때 배우는 수업에 나오는 앰프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근전도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적절하게 만드는 거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협력사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전극을 달아서 읽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스티커 형태의 이제 일회용 전극을 쓰면은 몇 시간 못 쓰고 다시 떼야 되니까 건식 전극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전기 전도도가 높은, 그러니까 저항값이 낮은 걸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은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은은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게 구리 계열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옷에 달리는 단추 같은 것들이 우리가 피부에 트러블이 없으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구리 전극을 사용하다가 이제 버튼 같은 걸 가져다 쓰니까 몇만 원씩 하던 거를 10원, 20원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비용을 몇십만 원짜리도 2만 원에 만들고. 그러고 나서 보니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다고 느꼈지만 이때 다행히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양손이 없는 사람이 착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충전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돼요. 근데 기존 제품들 벤치마킹 삼아 보면은 배터리를 갈아 끼게 돼 있어요.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배터리를 갈아 낍니까? 그게 배터리가 뭐 톡 치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충전 플러그 꽂는 것도 어렵잖아요, 양손이 없으면. 한 손이 없으면은 그건 할 수 있어요, 한 손만 있으면은.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는 3D 프린터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었고, 도면이 있으니까 거치대라는 걸 이제 맞춤 제작하기가 용이해졌죠. 그래서 뭐 한참 옛날 영상이지만 보면은 이제 거치대 위에 손을 의수로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올려놓고 벗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충전, 보관, 착용 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다행히 저거는 이제 3D 프린팅 덕분에 해결이 된 얻어 걸린 개선점이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끝까지 풀리지 않을 만한 문제긴 합니다만, 제품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포인터 같은 거나 뭐 마우스 같은 걸 보면은 다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구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서로 간에 상충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의수는 매일 착용하고 있어야 되니까 무거우면은 안 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사업의 성격상 매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맞춤형 설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설계도 변경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정말 밥 먹듯이 설계도 변경을 하면서 한 6년 반 동안 지금 한 3,000번 넘게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죠. 보통 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어디 뭐 마네킹에다 갖다 박기도 하고 벽에다 갖다 박기도 하고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거를 시간 날 때 하기도 하고요. 여튼 첫 번째 제품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서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 좀 완성도는 낮지만 첫 번째 제품을 1년 반 만에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팔면서 개선을 해나갔죠.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국내 시장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외 진출에 관해서 약간 어려움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해소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코이카에서 하는 저개발 국가를 돕는 프로그램 중에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저희가 창업하는 시점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첫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보니까 그달 공고가 하나 떴는데,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 기반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회사에 최대 5억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떴어요. 이 정도면은 1년 반 이상 버틸 수 있겠는데? 개발도 더 잘하고요. 해외 진출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참가 신청서를 썼죠. 근데 이제 동영상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무조건 제출하라고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0초짜리 영상 하나 대충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저희 직원들이 3명이었고요. 저기 뛰어오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그 일종의 연출을 시켰고, 그리고 제작관을 하던 과정에 버전들 마크 1, 2, 3, 4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사용하는 모습 잠깐 찍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나름 이게 되게 신선했나 봐요. 지금 보면은 되게 오징어 같은데, 여튼 저희가 이 CTS 지원 사업의 1등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는 나라를 골라야 되는데 중동의 요르단을 골랐어요. 참고로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주변이 다 전쟁터입니다. 요르단만 유일하게 좀 안전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사실 나가기 어렵지만, 예전에 그때만 해도 요르단의 옆 나라를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아래쪽엔 사우디 있고 가래 예멘이 있고 여기 위에는 레바논이 있어요. 다 내전이 아니면은 전쟁 아니면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라서 난민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시리아 난민이 한 100만 명 가까이 있었고, 저 UN 통계보다 더 많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난민도 있고 이라크 난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난민 절단 장애인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수요자도 대충 찾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일종의 나눔 확산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평판으로 판매를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제안서를 썼고, 그리고 나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꼬박꼬박 가면서 26번을 중동을 출장을 갔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죠.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아직 완성도가 낮은 저희 손을 가져가서 일단 동작하는지 확인도 하고, 참고로 저 영상에 나오는 분은 그 시리아 남부의 그 요르단 국경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살아남으셨는데 어쨌든 손이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한쪽 손은 움직이지 못하고 반대쪽은 절반 정도에서 잘리고 다리에는 철심을 받고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든 분이었는데, 어쨌든 손만 있으면은 혼자서 뭔가를 들고 마실 수도 있다는 거 확인도 했고, 또 손을 잃으면 주로 쓰는 손을 많이 잃거든요. 뭔가 잡고 있다가 터지기도 하고, 뭔가가 날라오면 이걸로 막기도 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지뢰가 터질 때 다행히 몸은 멀쩡한데 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물건 이렇게 펜만 잡을 수만 있으면은 뭐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작해서 재능기부차 지원만 해주면은 언젠가 곧 망가질 테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 있는 그 전문 인력들을 좀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키트 형태로, 부품 형태로 나눠주고 조립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3D 프린팅, 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 세미나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개인 맞춤형 소켓을 얼마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거든요. 설계할 수 있고, 참고로 3D 스캐닝 하는 거는 한 5분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정도면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부위의 형상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손과 배터리 유닛과 그 정렬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섹션이라는 기능으로 슬라이스를 친 다음에 이제 곡면을 로프트라는 기능으로 만들고, 이제 앞쪽, 안쪽, 바깥쪽 두께를 만들어주고, 이 배터리 유닛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차집합을 하고, 그리고 팔꿈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트림을 해서 열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보통의 전문가가 3일 동안 석고를 한참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하루에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 세계 최초로 정립을 했고, 그 덕분에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뽑으면 되죠. 최근엔 재료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딱딱한 ABS나 PLA 재료 말고도 뭐 나일론이나 뭐 카본 파이버나 뭐 TPU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저런 소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랑말랑한 탄성이 유지가 되면서 부서지지 않은 형태의 내구성을 가지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제작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영상은 저희가 중동의 요르단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2018년도 하반기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처럼 3D 스캐너를 가지고 스캔을 하면은 이제 절단 부위 형상을 노트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 봤던 형태의 맞춤형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한 다음에 착용 검토를 하고 사용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잘 쓰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 물건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동 요르단 근처에서 대략 한 500대가 넘는 손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어요.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일부는 이제 무상으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개선을 해나가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어요. 기능이 생긴 건 좋은데 조금 더 외관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가 쓰기엔 손이 너무 크다, 뭐 좀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은 그랬고, 뭐 그런 피드백을 이제 한참 동안 많이 받았죠. 여튼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그 요르단 주변국에 그렇게 보급을 하고, 그다음 절단 장애인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주변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에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생긴 바람에 저희가 출장을 한동안 못 가고 있죠. 그래서 해외 영업이나 판매는 한동안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대면 비즈니스니까 만나지 못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활동하기 편했어도 외국은 더 심했으니까 한동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협력하던 네트워크 중에 대부분이 끊겼고, 한동안은 그래서 제품 개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의수는 의수인데 뭔가 특이한 기능을 뭐 넣을 수 없을까 해서 간단히 만든 게 이제 스마트 전자의수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하는 건데,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수를 착용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전화가 걸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웨어러블 기기처럼.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도 만들었었고, 실제로 저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더 좋은 기술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하죠? 무선 이어폰 같은 걸 쓰면 더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무거운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쉬운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 가능한 컨셉 프로토타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피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실리콘 장갑을 만들 정도의 노하우는 없었는데, 이제 중앙보건병원의 보장구센터,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그 보장구 센터에서 이제 전자의수용 장갑을 이제 맞춤 제작을 해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손도 설계를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관용 장갑도 확보를 하고, 또 좀 더 작고 가벼운 손을 개발하기도 했고, 또 외형도 개선을 하고,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절단 장애인의 대부분이 손가락이나 손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 손 절단 장애가 한 85%가 되는데, 그런 분을 위한 전동식 전자의수는 없거나 있어도 몇 천만 원씩 해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터까지도 개발하고, 기어박스도 개발을 하고, 별도의 전자회로도 개발하고, 손가락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팔꿈치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팔꿈치 위 절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팔꿈치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전동식 그 로봇 팔 같은 형태의 제품이 필요하니까 그 제품도 역시 비싸거든요.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이제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에 만드는 걸 해나가고 있고,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그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어깨부를 포함한 전자의수는 마치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마네킹에다가 달아놓고 제가 이제 모션 센서를 직접 만든 모션 센서로 동작시켜 보는 건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이제 어깨 자유도 2개, 팔꿈치 자유도 2개, 그리고 손의 자유도, 그리고 나중에 가면 손목 자유도까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확보를 했고, 다만 생체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러니까 센서를 어떻게 부착해서 어떻게 저 다양한 자유도의 팔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적합한 방법이 없어서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 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나 멋진 그런 의공학을 잘하는 대학교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신경 쪽에 다는 센서들 같은 것들을 임플란트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직 없어서 아직은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가 요건데요. 부분 손까지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일단 마지막은 손이 다 남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왼손, 오른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 손바닥에 있는 가장 큰 골격은 움직여지는데 개별 손가락 마디들은 안 움직여져요. 이런 분들도 외력으로 움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외력으로 움직이게 힘을 주면 당연히 움직여지죠. 엄지랑 검지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까처럼 영상처럼 만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조그만 물건 하나 잡지 못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칫솔질도 못하는 거고 간단한 종이 한 장 잡기도 못하는 거고 펜도 못 잡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저렇게 외력을 줄 수 있는 외골격 장갑형 의수 같은 게 얘들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일상생활이 훨씬 나아지겠죠. 재활 운동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건 한참 전 2년 이상 지난 영상이라 좀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외골격을 마치 반지처럼 아이언맨 장갑처럼 착용을 하고 엄지랑 검지가 만나게 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장애가 더 이상 큰 장애가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RFR 전자회수에서 시작해서 상반신 로봇까지 센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원래 저한테는 이런 식의 장기간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한 달짜리 재능 기부로 프로젝트를 끝나도 되는 일이었는데 지속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면 오늘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창업에 관한 얘기니까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결국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확한 문제 정의가 있다는 것, 거기서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를 잡는다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참고로 저희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은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걸 해결해야 됐고 다만 이제 매일매일이 어려운 시행착오의 연속이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는 뭘 하냐면은 최대한 빨리 많이 실패를 해보는데 그때 3D 프린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면을 그리자마자 바로 뽑아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마치 밥 먹듯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하드웨어 제조에서 이런 거는 불가능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엄청나게 빠른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3D 프린팅, 모델링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마지막 이거는 이제 생각이 나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바로 도전해보고 망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실패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뭐 질문을 받고 이런 시간이 따로 없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